패턴을 배웠죠. 옵저버 패턴. 좀 불완전한 형태긴 하지만 옵저버 패턴을 배웠습니다. 저 이제 이런 디자인 패턴을 좀 많이 가르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개발할 때 많이 좀 적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로 배우는 디자인 패턴인가?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좀 알려주던 디자인 패턴 관련된 것들은 분명 좋긴 한데, 사실 저는 그거 배울 때 근데 이거 그래서 게임에 실제로는 어떻게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뭐 당연히 책에 코드가 있긴 하지만은 진짜 이제 게임 만들 때 쓰기에는 좀 이제 되게 그대로 쓰긴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을 따로 공부하더라도 좀 어떻게 적용할지 좀, 네, 알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하는 김에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패턴은 안 할 거고요. 옵저버 패턴은 나름 좀 뭐 어려운 패턴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옵저버 패턴보다 더 쉬운 패턴을 하나 할 거예요. 씬만 좀 새로 만들어주고요. 씬. 음, 뭐 대충 지어줍시다. 그냥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에 했던 거 분리하려고. 네, 메모장. 잠시만 멈췄네요. 제 컴퓨터가 약간 느려가지고 멈췄는데. 네, 오늘 이제 커맨드 패턴이란 걸 배울 건데 굉장히 고전적인 디자인 패턴이에요. 고전적인 디자인 패턴인데 커맨드 패턴을 써서 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게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작이나 벨다 커맨드를 구현하고 리플레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초석을 가져봅시다. 실제로 리플레이를 구현해볼 수도 있고, 대충 뭐 실제로 구현 안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만들 수 있겠다 정도로 좀 해볼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커맨드 패턴이라는 거는 우선 커맨드 패턴이 뭔지 이해를 해야겠죠. 커맨드 패턴은 어떤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액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액션이 있을 때 그 액션을 수행하거나 뭐 상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이면은 뭐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마- 어느 정도 이동해라.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가 눌렸을 때 수행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떤 액션을 수행하거나 상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이걸 다 캡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커맨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일단은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기본적인 상하좌우 이동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고전적인 구현으로 좀 가고, 고전적인 구현을 한 다음에는 이름 그냥 뭐 인풋 핸들러로 할게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름 뭐 인풋 핸들러, 이거는 지워버리고, 핸들러 넣어주고요. 이제 저는 습관이 있어서
저 코드를 칠 때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그런가? 자꾸 이거 넘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좀 제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개발할 때 이제 전체 코드메이드에 싹 돌려야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저 습관이 돼가지고 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겠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어서 나도 그냥 이제부터 저렇게 그냥 코딩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년이냐 아무튼 뭐 제가 뭐 C샵 C 계열 언어를 한 지는 몇 살이지 지금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뭐 한 8년? 8년? 7년? 8년 정도라고 치면은 그때 이제 그동안 쌓아온 그 습관들이 좀 고쳐지지가 않아서 네 일단 스크립트는 다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줍시다. 일단 고전적인 방법을 좀 먼저 해볼 거예요. 아, input, 키 다음 해서 음, 상하 좌우 먼저 해줍시다. 저는 WASD가 편해서 보통 입력을 받는 데는 LSVP를 쓰진 않으니까 이제 LSVP를 쓰면은 키가 두 개 동시에 눌렀을 때 하나만 입력받겠죠. 그러니까 왼쪽 위로 가려고 했는데 뭐 왼쪽만 가거나 위만 가거나 이러겠죠. 보통 LSVP 안 씁니다. 이렇게 버튼 다운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왜 왜 뭐 input get access를 쓰지 않는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 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딱히 움직일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디버그만 찍어줄게요. 뭐, 뭐 디버그 정도만 찍어줄게요. 어, 네. 뭐 이 정도는 다들 익숙하죠? 이 정도는. 그냥 WASD 눌렀을 때 각각 디버그만 찍히게끔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게 일단 고전적인 방법을 하기 위한 초석이에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콜랍스 끄고. 네, 뭐 잘 나오네요. 입력했을 때. 어, 좋다. 그럼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일단은 해주고요. 어웨이크, 어웨이크 일단 놔둬야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줍시다. 어, 잠시만. 캐릭터 컨트롤러 하지 맙시다. 유니티의 빌트인 컴포넌트랑 이름이 똑같네요. 이름을 뭘로 할까? 그냥 컨트롤러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뭐, 컨트롤러. 원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만은, 어? C5로 했네?
오타가 났네요. 네,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냥 이제 뭐 퍼블릭 보이드, 뭐 무브 2, 벡터 2, 3, 2로 하죠. 벡터 2, 뭐 방향, 그다음에 뭐 속도 정도는 뭐 이거는 그냥 초기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0으로 해서 그냥 그 저 인스펙터에서 넣어도 되지만은 빨리빨리 하려고 어, 다이렉션 곱하기 비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뭐 간단한 코드죠. 되게 방향을 입력받으면 거기에 뭐 속도를 곱해서 이동한다. 간단한 코드죠. 아, 소리공유구나. 저 마이크 마이크 꺼져 이거 보고 나 마이크 꺼져 있는데 혼자 말하고 있나? 생각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 뭐 아직까진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제 뭐 아직 커맨드 패턴 시작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뭐 디버그 찍은 거 이제 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캐릭터 컨트롤러, 무브, 더 스루 업, 그, 랩, 다운,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만 먼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 컴파일 돌려야 되긴 하니까 뭐 여러분 아마 이 정도는 혼자 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 생각해보니까 안 넣어줬죠?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네, 여기 create 2D 스프라이트 스퀘어 이런 거 하나 해서요. 여기에다가 컨트롤러 넣어주고요. 인풋 핸들러에 참조를 시켜줍시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움직이네요. 뭐 굉장히 겟키 다운이 아니죠, 여러분. 겟키로 해야겠죠, 아마. 네, 겟키 다운이 아니라 겟키로 해야겠죠. 겟키 다운은 눌렸을 때 딱 한 번만 호출하니까. 처음 이제 키보드가 입력됐을 때 딱 한 번만 호출하니까. 겟키 다운 안 되겠죠. 네, 이러면은 네, 잘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좀 포즈를 짜봅시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방금 해보니까 불편해서 그냥 키보드 좀 바꿔줄게요. 그냥 화살표를 좀 바꿔서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뭐 그냥 WASD 이렇게 해도 돼요. 해보니까 앞으로 할 거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더 키 할당에 좋을 것 같네요. 뭐 컨트롤러는 아까 다 바뀌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인풋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참조를 받아와서 업이 눌렸을 때는 업, 뭐 랩트 눌렸을 때는 레프트 이런 식으로 여기 메인에는 그냥 적당히 구분할 수 있는 거 스프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만든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풋 핸들러에 참조시켜준다. 딱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런 접근 방식은 작업은 완료할 수 있어요. 나쁜 방법 아닙니다. 게임에 따라서. 작업은 완료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의 입력을 기록하고 되돌려서 뭐 리플레이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뭐 리플레이 시스템을 영상을 녹화해서 만든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음, 우리가 이제 했던 입력을 기록해서 이제 리플레이를 시켜야 될 텐데, 이때 이제 커맨드 패턴을 사용을 하면은 작업 실행 방법을 아는 뭐 어떤 거 우리가 같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위로 이동하는 작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아는 객체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작업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는 그 객체를 불러와 준다. 딱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분리를 하냐? 그거는 좀 같이 구현을 하면서 같이 구현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쯤 되면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인풋 핸들러는 키보드 입력을 받고 어떤 키가 눌렸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건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 동작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모르게 할 겁니다. 몰라도 되게 할 겁니다. 인풋 핸들러는 이제 딱 인풋만 담당하게끔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커맨드 패턴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음, 커맨드 패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라서 평소에 이제 저 입력하는 부분에는 많이 안 쓰는데 막 이벤트, 그러니까 뭐 랜덤 인카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카드 게임 만들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씁니다, 저도. 자, 이거는 모노베이 필요 없습니다. 신상 클래스로 만들게요. 네, 다 필요 없고요. 모노베이 와인이니까. 커맨드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할 거 그냥 이거 하나만 해줍시다, 여기는. 메서드는 일단 하나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작업을 실에 수행하겠다. 하나, 네, 커맨드에. 뭐 이 정도 해주고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여기다가 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얘도 다 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아래에다 해도 되는데, 어, 네, 뭐, 무브 커맨드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네임스페이스를 좀 나눌까요? 아니다. 그냥 합시다. 원래라면 네임스페이스 나왔을 텐데, 일단 지금은 커맨드 패턴 구현이 목적이니까, 알려준 게 목적이니까, 괜히 뭐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네, move up. 그다음에 아까 만든 커맨드를 상속받고요. public override, void execute. up, 뭐, 4개 있으면 되겠죠. left, down, right.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함수는 다 똑같고요. 클래스마다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에 하나 있던 어떤 한 키가 눌렸을 때 하는 일련의 동작들, 이거를 다 클래스로 따로 뺀 거라 생각하면 돼요. up, left, down, right. 물론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리플레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뭐 그러니까 리플레이 시스템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돌아가는 거다 여기서. 좀 돌아가는 방법이다. 뭐 아직 뭐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냥 여기서 하나 더 해줄게요. 커맨드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거의 생성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퍼블릭 지금 보면은 이 무브업은 모노비버도 아닌데 모노비브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모노비브를 안 만든 거지만 모노비브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이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에 참조를 얻어서 어떻게 얘를 움직이죠? 뭐 방법 2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도 되는데 문제가 우리는 하는 동작마다 이렇게 커맨드를 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동작은 뭐 커맨드니까 어떤 동작은 캐릭터가 움직일 거고 뭐 어떤 동작은 뭐 다른 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 매개 변수를 주지 않을 거고요. 얘를 생성을 할 때 넣어줄 겁니다. 네. private 이거는 여기다 복사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복사해서 생성자 이름만 다르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컨트롤러의 생성자로 만들면 되지 않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네 그럴 거면 여기다 넣어주는 게 맞고요. 모든 동작이 이 컨트롤러를 필요로 한다는 이 컨트롤러 하나만 하고는 이 컨트롤러 하나만 필요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따로 만들어주는 거. 뭐 클래스를 중간에 하나 더 해도 되죠. 뭐 무브 커맨드 이렇게 해서 네, 무브 커맨드 이렇게 따로 중간에 클래스를 하나 더 상속받는 것도 괜찮겠죠. 네, 일단 이 정도. 업, 레프트, 라이트, 다운. 이렇게 3개,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줍시다. 아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하죠, 여러분. move to, vector to, up. 한 김에 여기까지만 혼자 좀 해봅시다. 이렇게 4개만 구현하는 거. 하는 김에 여기까지만 혼자 합시다. 뭐 아래 그냥 업인지 뭐 레프트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면 돼요.
사실 별건 없는데 그래도 타이핑할 양이 꽤 돼가지고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좀 기다려줄게요, 이거는. 뭐 밖에 비 오나요, 여러분? 굉장히 습하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화살표 입력을 받았을 때 할 동작들을 각 커맨드로 뺐고, 각 커맨드는 다른 액션을 나타내며 특정 입력 키에 매핑된다. 여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럼 좀 바꿔봅시다. 만들어 줄게요. 커맨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일단. 그냥 아까 만들어준 무브 커맨드 네 가지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제 그 execute만 부르면 됩니다. 그냥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럼? 이름을 이름을 좀 지어줍시다. 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move up 커맨드. 여기도 바꿔줘야겠죠, 여기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그냥 일부러 좀 천천히 했는데 여러분 따라오라고. 일단 먼저 확인 먼저 해볼게요. 잘 되나?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나? 뭐 안 되는 게 없는가? 똑같이 되죠, 아까랑? 아까랑 똑같이 도착합니다. 이것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냥 전에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이동을 하는 그 네 방향을 하나로 묶을 생각을 하지. 뭐, move up, move left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함수를 뺄 생각을 하지. 상하좌우 이동의 클래스들을 보통 하나하나 빼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좀 해본 적은 없어도 그래도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래밍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뭐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에 비해서 이건 좀 할만할 것 같다. 네. 일단 코드를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듯이 플레이어가 뭐 상하좌우 방향키를 누를 때 캐릭터 컨트롤러를 직접 호출하지 않죠. 실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객체 내에서 캡슐화해서 나중에 큐에 넣고 다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레이를 만든다? 입력을 가지고 리플레이를 만든다고 했으면 원래는 뭐 교인 그대로 복사해서 뭐 인풋 뭐 어떻게 뭐 했으면은 뭐 if도 막 쓰면서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인 동작이면 또 그대로 붙여넣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좀 이제 매개 변수도 없고 그냥 그거에 맞는 커맨드를 호출만 해주면 되니까 편해졌다 정도. 자, 이제 커맨드 패턴에 사용하게 된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인보커, 리시버, 그 다음에 커맨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고 아는 친구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친구입니다. 얘는 그 커맨드로 사용할 액션들이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 수상 클래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보커는 누구일까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이것들을 알고 있는 인풋 핸들러일 거고요. 실제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건 여기서는 일단 캐릭터 컨트롤러밖에 없죠. 실제로 수행을 하는 친구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커맨드 패턴은. 장단점이라고 치면은 장점부터 볼까요? 분리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딱 봐도 실행 방법을 아는 객체랑 이 실제로 수행할 객체, 이 컨트롤러 얘를 분리했죠. 이제 중간에 이 커맨드라는 중개자를 추가한 거로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객체랑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객체랑 그 명령을 하도록 이제 명령하는 객체 이거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커맨드 패턴을 한 이유죠. 뭐 리플레이, 매크로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입력된 그런 거 있잖아요. 명령 q 이런 것들의 구현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플 해보면 이제 여기 스킬 세 개 막 넣어가지고 스킬 하나 쓰면은 세 개 연달아 따다닥 써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커맨드 패턴에다가 그냥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열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배열 순회하면서 이거 따라치지 마세요. 대충 찍고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배열에다가 어떤 커맨드인지 넣어주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매크로 그럼 끝이겠죠? 이런 거의 구현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커맨드 패턴은. 단점은 이제 모든 액션이 그 자체로 클래스다. 액션이 많아질수록 클래스가 엄청 많아집니다. 패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액션이 많아진다는 건 클래스가 많아지고 뭐 나중에는 캐릭터 컨트롤러에 참조하게 되고 이러면 뭐 게임이 그러면 네 사실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리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분리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예를 들어서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걸 제가 커맨드 패턴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게임에 뭐 저희 게임 그뭐 이벤트 시트인데 그 대상 제가 쓴 거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 아까 좀 이상한 글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그냥 어디서 긁어와서 임시로 좀 넣은 겁니다. 여기 이펙트 있잖아요. 어떤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라. 어떤 커맨드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는 뭐를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에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건 자동화잖아요. 다 자동화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 이거는 좀 대충 짠 거라 이거 말고. 음, 네, 이게 끝입니다. 구현이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에 이펙트, 여기 사실 뭐 아래에 들어간 더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뭐 컴마로 구분된 이 선택지를 입력했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라. 이거를 그냥 뭐좀 정확히 들어가면은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좀 제가 링크를 좀 써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execute 하나만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들어간 매개 변수만 좀 넣어준 거고. 그리고 그 구현은 이제 그냥
어딨냐? 커맨드 따로 빼놓은 게 있을 텐데. I 랜덤 이벤트라고 돼 있네요. 여기 그냥 한 여기 그냥 그 각각의 커맨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함수에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 어떤 매개 변수를 주고 어떤 걸 호출하고 이런 거를 각각 할 수 없고 그냥 인보커가 알아서 실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커맨드 패턴을 쓰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읽어와서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커맨드 패턴을 쓸 때는 아무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리플레이 시스템을 만들 거야. 또는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학싱해서 뭐 어떤 거기에 써져 있는 클래스가 호출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커맨드 패턴을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서 뭐 제가 말하는 장단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메멘토 패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이제 뭐 리플레이 시스템 만든다 했을 때는 그냥 뭐 이런 걸 써도 돼요. 하지만은 뭐 나중에 뭐 저처럼 뭐 스프레드 시트에서 특정 뭐 함수를 그 이름을 가진 함수를 호출하게 만든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커맨드 패턴이 더 쉬워요 그냥 개인적으로 메멘토 이런 거보다 더 쉽습니다. 커맨드 패턴은 이제 공격이나 방어 콤보 기록하고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매크로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AI 같은 거 보면은 뭐 대부분의 인디 게임은 그냥 뭐 AI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몇 데미지로 공격, 두 번째는 뭐 20 방어, 뭐 세 번째는 상태 이상, 혹은 30 데미지로 공격. 뭐 대부분 인디게임의 AI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특히 턴제는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죠. 이게 한 묶음이라고 치면은 얘네를 다 코멘트 패턴으로 묶으면은 얘도 그냥 다 배열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네, 그 말이 많았는데 리플레이 시스템을 만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게임의 전제 조건. 이 경우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다. 일단 그 결정론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입력이 있죠.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면 랜덤 이벤트 핸들러요. 네, 이따가 시간 남으면은 이따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보면 똑같이 동작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보지 약간 부끄러운 게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랜덤하게 행동하는 객체가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만약에 랜덤하게 행동하는 객체가 있다. 있다? 이거는 추가로 씬 내에서 움직이는 객체 위치, 상태 이런 거를 추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이 약간 복잡해진다는 거였죠. 그다음에 뭐 물리, 유니티 엔진의 물리 시스템 최소한으로만 사용합니다. 뭐 충돌 처리 이런 거에만. 뭐 리지드 바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체 움직임을 이내 뭐 유니티의 물리적 요소를 개입시키면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체의 상호작용으로만.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백체가 충돌할 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유니티 물리에 좀 버그가 많아가지고 좀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 최소한을만 씁니다. 그리고 뭐 정확성 이제 리플레이랑 실제 플레이랑 100%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실제는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약간 왼쪽으로 가서 4초 후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했는데 리플레이에서는 3.8초 후에 3.9초 후에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다. 이 정도만 이제 좀 약간 알아두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정 먼저. 아래 건 사실 뭐 별 상관없어요. 별로.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동작해야 한다. 랜덤한 행동의 위치가 있으면은 추가로 뭐 이용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리플레이 시스템을 좀 약간 구현까지는 아니고 해볼 건데 인보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진짜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저 그러면은 10시 5분에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시간을 못 봤네요.